국선 변호사가 있는 거는요, 때로는 변호사가 아예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요, 그 이후에 성범죄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내가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되는데 왜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반드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게 어떤 특정 국선 변호사님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논리상 그리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선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국선 변호사님들은요, 사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국선 변호사가요, 보통 사건 하나당 얼마를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30만 원,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임하는 비용의 약 한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낮은 수치이죠. 특히 그 국선 변호사님들도요, 개인적으로 사건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선임한 다른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을 국선이라는 이유로 30만 원을 받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을 사선이라는 이유로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둘 중에 어떤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마음을 쓰게 될까요? 사명감을 갖고 국선 변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요,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실 많이 못 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피해자 경찰 조사에서 나타납니다. 피해자 경찰 조사는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소장보다 제일 중요해요. 그 이후에 경찰 조사도 있고 검찰 조사도 있고 법원에서 증언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요, 첫 번째 경찰 조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 이후에 진술들이 바뀌어가면은 검찰은 법원에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네, 신뢰할 만하지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혹은 너무나 기억이 추상적인 걸 단언적으로 얘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약간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선 변호사님들 대부분 30만 원 정도의 아주 낮은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틀리게 진술한 건 없는지, 실수하는 건 없는지, 혹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진술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조사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선 변호사는요, 너무 늦게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고소장을 어떻게 제출하느냐, 처음에 내가 어떤 증거를 첨부하느냐 중요한데요, 국선 변호사는 일단 피해자가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그런 다음에야 이제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들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해야 되고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어떤 내용을 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자 고소를 하고 그 이후에야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다 보니까요, 너무 늦게 조력을 받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선 변호사는요, 수사 진행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경찰 조사 입회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입회 말고도 할 게 정말 많거든요. 경찰에 전화해서 수사관님, 지금 가해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부인하고 있나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부인하고 있나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수사 상황마다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피해자에게 지금 가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 좀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증거를 모아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000만 원짜리 수임한 사건과 30만 원짜리 수임한 사건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하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가해자의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서, 가해자의 무죄를 위해서 수사기관을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내고 있는데,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진행에 아무런 관여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합의금입니다. 국선 변호사는요, 합의금 관련한 그 어떠한 조언이나 협상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괜히 합의금 얘기하면은 서기관에서 합의금 노리고 고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 때문에 합의금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느 시점에 언제 합의금 얘기를 꺼내야 되는지도, 또 합의금으로 얼마를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거를요, 국선 변호사님들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물어보면은 대답은 해주지만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뭘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뭘 도와드릴게요. 현재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우선 현재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런 다음에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가셔서 합의하셔야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 봤을 때는요, 가해자에게 무혐의 무죄 처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를 입으신 거 안타깝지만 오히려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합의를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조력들을 해줘야 되고, 또 심지어 상대방에게 전화해가지고 가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협의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의견을 전달만 해주시는 것들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 1,000만 원 부르겠습니다. 그럼 국선 변호사님은 피해자에게 저쪽에서 합의금 1,000만 원 불렀습니다. 끝. 피해자가 합의금 1,000만 원 적절한가요? 그럼 되게 상투적인 거. 합의금은 합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두 분이서 협의하셔야 될 문제지요. 피해자는 그러면 합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인데 국선 변호사들은 그런 걸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반드시 사선 변호사 선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국선 변호사는요, 너무 늦게 조력을 받기 때문에요, 시기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사 진행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합의금에 대한 협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있는 거는요, 때로는 변호사가 아예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선 변호사 선임하시기보다는요, 반드시 사선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국선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사선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진행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